안녕하세요. 핵심 ERP 프로그램 이번 시간에는 부서 등록과 사원 등록 같이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사를 5,000번으로 등록하고 1,000번의 본사 사업장과 2,000번의 대구지사 사업장 이렇게 두 가지까지 만나보셨는데요. 이제 그 밑에 카테고리로 부서 등록과 이제 사원 등록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부서는 회사의 업무를 할 때 구분하는 중요한 그룹 단위죠. 그래서 어떤 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부서는 어떤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자기 업무 영역이 주어지게 되는 이제 부서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부서 등록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사실은 부문 등록을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부문이 부서보다 한 단계 더 위의 카테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000번부터 4,000번까지 1,000번의 관리 부문부터 4,000번의 생산 부문까지 부문을 먼저 등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부서 등록을 할 텐데요.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가끔 시험 문제에 얘가 이제 자격증 시험 문제에 등장하거든요. 부서 등록 작업 이전에 부문 등록을 먼저 선행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서 등록으로 넘어갔을 때 저희 회사는 앞서 회사 개요 보셨을 때 다양한 부서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1,000번에 있는 1,100번에 있는 임원부터 이렇게 해외 영업팀, 구매팀, 자재팀, 생산팀 그래서 대구 쪽 지사 소속인 자재팀과 생산팀 그리고 본사 쪽 소속인 임원부터 해외 영업팀까지 내용을 등록을 함께 해줘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이제 부서를 등록할 때 이 부서는 어느 부문에 속합니까? 라고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얘가 먼저 1순위로 진행이 된 다음에 부서 등록이 2순위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문 등록을 먼저 하시고요. 부서 등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구동 같이 해보시는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아이콘을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 계속 이제 5,000번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회사에 사원이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대문자 SYSTE 앱으로 접속하셔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사원 암호를 입력을 하고 들어가면 이제 부문 등록이라는 메뉴를 찾으시게 될 텐데 실제로 여러분 부문 등록은 여러분 눈에 안 보여요. 가볼게요.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셔서 회사 등록했고요. 사업장 등록했죠. 어머 부문 등록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더니 왜 부문 등록 아이콘은 없는 거야? 부문 등록은요. 이 부서 등록 안에 숨어 있어요. 자, 부서 등록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 끝자락에 부문 등록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셔서 먼저 부문을 등록해 주셔야 돼요. 1,000번 코드에 관리 부문 2,000번 코드에 사용기간은 1월 1일부터 그냥 열어놓으시면 되겠어요. 2,000번 코드에 영업부문 3,000번 코드에 구매 자재 부문 4,000번 코드에 생산 부문 자, 이렇게 부문 4가지를 다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사실 부문은 보여지지 않아요. 다시 부문 등록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저희가 등록한 건 있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엔터 치셔서 마지막 줄에 그 다음 줄까지 내려가시면 자동 저장 기능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내려왔고요.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이제 부서 등록에 주어져 있는 부서들을 쭉 넣으시면서 이 부서에 어느 부문 소속인지를 여기에서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문 등록이 먼저 이루어지고 부서 등록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부서 등록에 부문 등록을 끌고 올 수 있으니까요. 먼저 여러분 여기 코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1,000번이잖아요. 그럼 1,000번의 부문을 쓰고 있는 애는 1,100번 임원, 1,200번 재경팀, 1,300번 인사팀 이런 식으로 1,000번의 의미를 그대로 가져가요. 2,000번이 영업부문이잖아요. 그러면 2,100번이 국내 영업팀, 2,200번이 해외 영업팀. 자, 3,000번이 구매 자재 부문이잖아요. 3,100번이 구매팀, 3,200번이 자재팀. 그리고 4,000번이 생산 부문이잖아요. 그러면 4,100번이 생산팀. 이런 식으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보시면서 코드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해석해 주시고요. 임원 부서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돼요. 저희가 앞서 여러분 사업장 2개 등록했죠. 요 앞에서. 사업장 코드 1000번은 본사, 2000번은 지사. 자, 여기는 1000번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또는 F2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업장 앞서 저희가 등록한 거예요. 저는 이게 왜 안 나오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사업장 등록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요. 자, 1000번 소속이다. 그리고 부문 코드는 또 F2키 누르시면 관리 부문 이렇게 들어옵니다. 사용기간 끝자락은 열어두시면 되겠고요. 1200번 재경팀 소속 본사 1000번 관리 부문 1000번 그대로 뺏기면 되겠죠. 자, 그리고 1300번 인사팀 엔터 본사 1000번 관리 부문 1000번 엔터 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100번 국내 영업팀 본사 1000번 그리고 관리 부문 영업 부문 그죠? 영업 부문이면 2000번 여기가 2100번 코드가 할당되면 여기가 2000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2200번 해외 영업팀 1000번 본사 그리고 영업부문 2000번 됐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국내 영업팀의 영업부문, 해외 영업팀의 영업부문 입력을 했고요. 3100번 3000번 코드로 바뀌었어요. 구매팀 소속이 본사 1000번 구매팀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F2키 누르시면 여러분이 앞서 등록하신 부문 코드들이 주어지는데요. 3000번으로 가면 되겠죠? 3000번 구매 자재 부문 3200번 자재팀 얘는 대구지사니까 2000번 코드 넣어주시고요. 구매 자재 부분에 F2키 누르시면 구매 자재 부분 3000번 여기가 3000번이니까 여기가 3000번, 3200번이니까 3000번 코드를 끌고 왔죠? 자, 마지막 4100번 놓치지 않고 다 입력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뒤에 가서 사원 등록을 하실 때 이 사원이 어느 부서의 소속인지를 다 매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만약에 부서를 하나 빠뜨리거나 그러면 매칭될 때 F2키를 누르면 그 부서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넣어주셔야 돼요. 대구지사 2000번. 처음에 이거 공부하실 때는 F2키 눌러서 4000번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쭉 따라서 입력하긴 했는데 내가 뭐 한 거지? 그래 잠시 이제 멈추고 생각 상자를 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잠시 중간 점검해 볼게요. 저희는 처음에 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000번에 시스템으로 로그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등록을 했고요. 이 회사 등록 자료가 기본적으로 사업장 등록의 본사가 1000번으로 들어와서 사업장 등록이 됐고요. 2000번의 대구지사를 저희가 직접 입력했고요. 저희는 나중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때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별 신고 납부인데 본사에서 대구지사 것까지 총괄해서 납부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이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하셨었고요. 그리고 부서 등록을 갔었는데 부서를 등록하기 전에 부문을 먼저 등록을 해서 4가지 부문을 등록하고 이 부문 코드에 연결되어 있는 부서를 1100번부터 4100번까지 지금 등록을 하신 거예요. 문제 없으신가요? 네, 이제 사원 등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가 사원 등록을 갈 때는 조금 이론적인 어떤 용어들을 좀 보고 갈 거예요. 자, 먼저 사원 등록은요.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을 등록하는 메뉴예요.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그 직원을 등록을 해주게 되겠죠. 모든 직원을 빠트림없이 등록해야 돼요.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제가 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저희는 사원 등록에서 ERP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는 생산사원이 있으시다. 그 사원은 굳이 사원 등록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틀려요, 맞아요? 땡! 모든 직원을 등록해야 돼요. 왜요? 월급 작업도 해야 되죠. 근태 작업도 해야 되죠. 그 사원의 포상 작업도 해야 되죠. 인사관리도 해야 되죠. 우리 회사 전 사원이 다 요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사원을 다 등록을 할 거예요. 단 사원을 다 등록을 할 때 그 사원이
실제로 ERP 프로그램을 구동하지 않는다면 사용을 하지 않는 걸로만 세팅을 하면 되거든요. 자, 인사 모듈에서 인사관리, 급여관리 이런 거를 사원 등록을 기초 정보로 해서 끌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되고요. 소속 부서 입사일 핵심 ERP 사용 여부. 자, 여기서 등록은 모든 직원을 다 하되 핵심 ERP를 구동하지 않는 생산 사원이다 그러면 여기 사용 여부만 사용하지 않는 걸로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서 이제 조회 권한하고 입력 방식에 대해서 제가 살짝 설명드리고 나서 사원 등록을 등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은 여러분 지금 계속 입력하고 계시는 카테고리가 시스템 관리의 회사 등록 정보의 카테고리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원 등록으로 가실 건데요. 자, 먼저 사원 등록을 실제로 이제 수행하시다 보면 정졸철 사원은 회계가 미결 방식입니다. 이명찬 사원은 회계가 수정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회계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갈게요. 지금은 조금 모호하다 싶으신 감이 맞아요. 뒤에 가서 저희가 차변, 대변해서 회계의 기록이라는 업무를 하실 때 그때 이제 전표 결제 같은 프로세스가 진행이 될 때 미결 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한 회계 처리하고요. 승인 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한 회계 처리하고 수정 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한 회계 처리가 다르게 업무로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대로 뺏겨서 사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미결이라는 걸 등록하고 승인이라는 걸 등록하고 수정이라는 걸 등록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할 수 있으면 조금 입력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 교재를 보시면서 내용을 볼게요. 미결은 뭐냐면요. 뒤에 가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미결로 권한이 주어진 자가 입력한 회계 전표는요. 승인권자가 오케이 괜찮아 라는 승인을 해줘야지만 전표로서 효력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전표가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저희가 직접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이런 거 만나보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가면 그때 저 앞에서 사원 등록할 때 얘기했던 게 저 말이구나 라고 아실 테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조급해 하시지 마시고 순차적으로 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일 경우에는 미결 권한으로 많이 주어져요. 왜냐면 그 신입사원이 입력한 전표에 확신을 가지려면 경험이 많으신 결제권자가 괜찮아 라고 허락을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전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직책이 있으신 분들은 승인 권한이라고 이 권한이 주어진 사원이 등록한 전표는 승인 전표로 생성이 되는데 이 승인 전표는 바로 전표로서 효력을 갖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표를 한번 입력해 놓고 나서 수정을 한다든지 삭제를 할 때는요. 번거로움을 한번 거쳐야 돼요. 즉 승인 해제라는 버튼을 눌러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이제 형광펜을 칠해 드릴게요. 이렇게 승인 해제. 그러면 미결하고 승인 권한을 가진 자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하면 미결 권한을 가진 자가 입력한 회계처리 전표는 장부에 반영이 안 되는 임시 회계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승인 권한을 가진 자가 입력한 회계처리는 바로 장부에 반영이 된다. 하지만 그걸 고치거나 삭제할 때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더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럼 뒤로 갈수록 권한이 더 높은 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러면 수정 권한은 뭘까요? 퍼펙트한 거. 그 사람이 입력한 전표가 자동으로 승인 전표가 됨과 동시에 번거로운 과정인 승인 해제를 거치지 않아도 전표를 직접 자기의 권한으로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저희가 기초 내용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뒤에 이제 등록하실 이명찬 씨라는 사원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이명찬 씨가 수정 권한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력한 전표는 잘못되어 있으면 바로 수정하실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또한 입력을 하실 때 조회 권한이 사원별로 주어져요. 이를테면 정종철 씨는 회사가 사용 권한이다.
그리고 뭐 남영석 씨는 미사용이다. 그럼 남영석 씨는 생산사원이거든요. 핵심 ERP를 로그인할 수 없도록 접근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ERP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회사라는 권한은 어떤 권한이냐면 가장 큰 권한이에요. 그래서 정종철 대표하고 이명창 저희가 재무팀에 재경팀에 일할 분이 회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이제 회사 권한이에요. 자, 그러면 사업장 권한은 뭐냐? 로그인 본인이 속한 사업장, 즉 본사 사업장이다. 그럼 본사 것만. 지사 사업장이다. 그럼 지사 것만, 자기 것만 할 수 있는 거고요. 부서는 뭐냐면 그 지사도 본사도 다 못하고 내가 속한 부서가 만약에 뭐 임원이다. 내가 속한 부서 국내 영업팀이다. 그럼 국내 영업팀 부서만 할 수 있는 거. 사원이면 내 것만 볼 수 있는 거. 어때요? 가면 갈수록 좀 협소하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안 좋은 건 뭐냐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못하는 권한이 접근 권한으로 보면 가장 낮은 권한이고 가장 큰 권한은 회사라는 권한이 되겠죠. 자, 이제 직접 사원 등록하면서 권한까지 가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계 입력 방식 요것 때문에 살짝 미결과 그리고 승인과 수정의 차이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승인 권한을 가진 자는 없네요. 자, 요것 때문에 조회할 수 있는 회사와 사업장과 부서와 사원과 미사용 이걸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요 내용 보시면서 쭉 가시는데 여러분이 앞서 등록할 때 이제 임원 부서부터 시작해서 뭐 생산팀까지 다 등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서명을 이제 끌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씩 입력해 주시고요. 뒤에 이제 입력하시다 보면 품위서 조회 권한과 검수 조회 권한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냥 미결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ERP의 사원 등록 버튼 따닥 더블 클릭하셔서요. 정종철 대표님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서 부분은요. 블랭크, 스페이스바, 사이뜨개를 누르셔서 이렇게 빈란으로 놓으시면 전체 부서가 열리는 형식으로 열려지고요. 사원코드 1010 정종철 대표님입니다. 사원명, 영문인데 이건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부서 코드 F2키 누르셔서 임원 코드 같이 오시면 되겠고요. 입사일 2012-0501 초창기 멤버예요. 사용자 여부요. ERP 프로그램 사용하겠다. 1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암호는 안 걸겠습니다. 인사 입력 방식 미결, 회계 입력 방식 미결, 조회 권한 회사, 그리고 뒷부분 품위사고 검수 조한 엔터 미결로 그냥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 사원 2010 이명찬.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원 등록을 마치고 나면 이명찬 씨 입장에서 업무를 하실 거예요. 부서는 재경팀 F2키 누르셔서 재경팀 선택하시고요. 2012-0501 2012-0501 이렇게 직접 0501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사용하겠다. 인사 미결 아니요 승인 1번. 회계 미결 아니요 수정 2번. 이렇게 번호를 골라가면서 하시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조회 권한 회사 나머지 미결. 그리고 이제 김보라 씨 2021번 김보라 씨 F2키 눌러서 인사팀. 저희가 실제로 이제 ERP 인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김보라 씨로 들어가시고서 하면 좋죠. 2012-0501 초창기 멤버고요. 사용 여부 1번. 인사 입력 방식 승인 1번 눌러주시고요. 회계 입력 방식 미결. 그리고 조회 권한 회사. 됐죠? 아, 네 번째 3010. 이제 3000번대로 바뀌었네요. 백수인 씨. 이 사람 이제 영업팀 직원이에요. 그래서 F2키 눌러서 국내 영업팀 20130701 사용하겠다. 1번. 인사 입력 방식 미결, 회계 입력 방식 미결, 조회 권한 사업장.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속한 사업장만 내용을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거죠. 3020 장혜영. F2키 눌러서 해외 영업팀. F2키가 그 관련된 칸에 조회를 하는 거죠. 20130701 사용자 여부 1번 인사 입력 방식 미결, 회계 입력 방식 미결, 그리고 사업장 2번. 또한 김상우 4010 구매팀 3100
20140701 사용하겠다 1번. 그리고 김상우 씨의 사용자 여부의 미결 모두 미결이네요. 그리고 회사, 자기의 회사만 이 사람은 권한이 크네요. 회사 전체네요. 여러분 이거 설정 잘 해주세요. 정확하게 회사 3명, 사업장 2명, 이 사람 회사. 그렇죠? 그 다음에 4020 임상훈 씨 자재팀 3200 그리고 2015 0701 여러 선택해 주시고요. 인사 입력 방식 미결 그리고 회계 입력 방식 미결. 예, 이 사람은 본인 거 4번 사원 본인 것만 조회 권한이 있고요. 윤기호 씨 5010 생산부서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생산팀 F2키 눌러서 4100번 20150701 사용하겠다 1번 넣어주시고요. 인사입력 방식 미결, 회계 미결, 사원 본인 거. 여기를 잘못 넣었네요, 여러분. 임상훈 씨가 부서네요. 그죠? 자, 회사 셋, 사업장 둘, 회사 하나, 부서 하나, 사원 하나.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남영석 씨인데요. 남영석 씨 5020. 이분은 프로그램 접근 권한이 없으세요. 생산팀 4100인데 입사일이 가장 늦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2016년 7월 1일 여기 사용자 여부를 불호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불호되면 여기가 불호 바뀌면 저희가 여기를 세팅하지 않아도요. 자동으로 미결, 조회 권한 미사용, 토미서 미결. 자동으로 회색 박스가 쳐지면서 저희가 입력할 수 없는 상태로 화면이 바뀌는 걸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원 등록을 모두 다 입력을 했는데 혹시 정확히 입력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종철, 임영찬, 김보라, 백수인, 장혜영, 김상우, 임상훈, 윤기호, 남영석 잘 넣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임영찬 씨로 로그인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볼 거기 때문에 임영찬의 회계 입력 방식이 수정으로 잘 되어 있는지 조회 권한이 회사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거 좀 상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사 등록 이어서 사업장 등록 이어서 부서 등록 이어서 사원 등록까지 마무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누구 사원을 등록했으니까 저는 로그아웃을 해보고 싶어지는데요. 함께 로그아웃 하신 다음에 이제 사원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회사는 5000번으로 저희가 앞서 들어와 있었고요. 사원 코드가 등록이 됐기 때문에 돋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가 입력한 정종철부터 윤기호까지 들어와 있죠. 자, 여기서 손 들고 질문. 이상한데요? 저희 사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이 아니고 9명이었잖아요.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박수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지? 느낌 오나요? 느낌 오죠? 남영석 씨가 없잖아요. 남영석 씨는 저희가 조회 권한 그리고 사용 권한 이런 거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프로그램 아예 미사용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원 등록이 안 돼서 안 나타난 게 아니고 만약에 저희가 정종철 씨로 확인을 해서 로그인을 한번 암호는 안 넣었죠. 저희가 해봐서 다시 한번 프로세스별 메뉴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으신데요. 여러분 저희가요 시스템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사원 등록을 볼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는 확인을 하셨잖아요. 만약에 임영찬 씨로 이렇게 로그인 한번 해줘 보실래요? 그럼 또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메뉴 하나를 더 건드려가지고 모듈 권한을 설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열리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원 등록만 했기 때문에 로그인은 된다라는 거 하지만 시스템 관리자 쪽으로 내용을 넣어 주셔야지만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런 거. 왜 사원 등록에 SYSTEM 여기 그러면 여러분 요걸로 가면 돼요. SYSTEM 이렇게 해서 SYSTEM 한 번 더 들어갔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의구심에 진짜 사원 등록에 남영석 씨가 되어 있어 라고 하신다면 여기 스페이스바 누르셔서 빛난으로 두시면 이렇게 열리고요. 이렇게 남영석 씨가 들어와 있는 거 확인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사원 등록까지 마무리했고요, 여러분.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사원별로 이제 권한을 설정을 해서 어떤 모듈을 가세요라고 명령어를 내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으로 로그인하면 지금처럼 메뉴가 안 열리는 게 아니고 시스템 관리자, 뭐 인사, 회계 이렇게 쭉 열리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 살펴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뭐 하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단어를 좀 던져보도록 할게요. 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이 도대체 무슨 목표요? 어떤 것이든지 어떤 수업을 들을 때 목표든지 내가 자격증 목표든지 내 삶의 어떤 하나의 구입하고 싶은 어떤 자산의 목표든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셔야지만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서 시간 단위, 분 단위, 초 단위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실 때도 당연히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ERP 자격증을 내 손안에 가져가겠어 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지만 눈을 반짝반짝 뜨면서 손을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강의를 함께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핵심 ERP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